자, 궁합 보는 방법은 자, 궁합 보는 방법은 제가 여기 한 11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 궁합 보는 방법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보면. 자, 보게 첫 번째로는 보면 우리가 오행적으로 일단 각각 오행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우주 자연의 기운을 어떠한 구조로 갖고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먼저 봐야 되니까. 그러면 각각의 서로가 오행적 서로에 필요한 오행의 기운을 보충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행의 기준을 서로가, 그죠? 오행적이라는 게 바로 이 자연의 기운이잖아요. 그 자연의 기운을 오행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오행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해주고 있나 이런 얘기.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오행의 기운의 조화가 중화를 잘 이루어지는가. 오행이 첫 번째는 상호 보완하는 거잖아. 상호 보완 작용. 두 번째 또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서로 상호 이 보완 작용이죠. 중화를 이루게 하는가, 그죠? 중화를 이루게 하는가. 이게 이제 이 보완 작용이에요. 상호 보완 작용에서 간다. 또 그다음에 이 사주의 온도 이 조후라 하죠. 조후, 그죠? 조후적 관계에서 상호 보완하는가, 이런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양 오행적 관계는 이미 자연에 태어나면서 자연의 기운을 서로 어떻게 갖고 있나 이거잖아요. 이걸 살펴보는 거잖아. 자연의 기운을 살펴보는 건데 이게 일단 서로가 자연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잘 맞나 이거거든요.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 각각의 여자와 남자, 각각의 사주 팔자와 대운의 흐름을 살핀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고 하면 각각의 사주와 대운의 흐름을 살핀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야기하고 보니까 오행은 어떻습니까? 이 자연의 기운이라 하는데 이게 상호 보완 작용은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서로 두 사람이 잘 맞나 안 맞나. 닮은 점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음양으로서 나도 음양이다. 목화가 많더라. 그럼 목화가 많으면 이 양적 기운이고 또 금수는 만약 음적 기운이잖아요. 이제 이 서로 닮은 점이 있을 수 있죠.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닮는다고 해서 상호 보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닮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 사람하고 잘 맞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보완작용이 아니다라면, 그죠?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라면은 공감대는 형성되고 이 사람의 끌림이 있지만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순간에 끌림은 그 순간이잖아. 우리는 인생을 어쩌면 계속 결혼이라 하면 계속 살아나가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인생 살면서도 상호 보완해가면서 살아나가는 것 서로가. 지게 좀 안 맞다고 튕글라고 이러면 결혼의 어떤 그 개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더 중요시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공감대가 닮은 점이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는 있으나 그게 순간적 끌림이지 이러한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기운적으로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각각의 그 사람들, 각각의 사주,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 각각의 사주의 운이, 사주의 특징과, 사주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이, 자, 자식과, 일단은 이 부부 궁합이니까 이 부부 운, 그죠? 이 사람의 부부 운, 이 사람의 부부와 자식의 운, 따지고 각각의 사주에 부부와 자식의 운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각각 남자나 여자나 봤을 때 이 남자나 여자나 이 궁에, 처궁에, 여기에, 처궁에 어떻습니까? 상충, 형살, 형충, 그죠? 형충을 하고 있더라. 어떤 사람 원진까지도 봅니다. 형충, 원진, 형살, 충살 이런 걸 이 자리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면 이 자리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요거는 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불안하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 사람은 이 자리가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자리 공망까지 봅니다. 이 자리에 공망 맞으면 어떻습니까? 있으나 공망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있으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잖아요. 존재가 없다.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있지만 역할을 못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망에 속하거든. 그런 것까지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너무 많이 보다가 보면은 혼자 살아야 돼. 너무 많이 보다 맞출 수가 없어. 그거는. 그렇지만 적절히 그래서 우리 궁합 보면 몇 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끌려서 쭉 연애하면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연애하면. 그런데 각각의 대운의 흐름에서 운이 참 사실 상승운으로 운이 좋더라. 그러면 누구 하나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어. 맞춰주면서. 그런데 반대로 운의 흐름에서 안 좋아가지고 이 결혼의 주체는 거기가 대부분 남자죠. 남자가 이 관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관을 형성했을 때 그 관의 주체가 되잖아, 남자가. 그죠? 물론 여자도 될 수도 있겠지만 남자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관을 이끌어 나가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가면서 운이 계속 뭐 좋다 나보다 대운에 하지 않습니까? 세운도 따라가지만은 대운의 흐름을 잘못 하얀 곡선을 타갖고 이 시점에서는 사업이 잘못되면 바닥을 치면 둘이 다 대운이 나쁘면 이때는 갈라 째집니다. 네가 관계없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더더욱이 재물적 가치가 상승함으로 인해 갖고 그죠?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대운의 사주와 대운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것도 진짜 안 좋게 보는 거죠, 이게. 그런데 꼭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런 위험을 안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운 흐름까지 한번 봐라. 그럼 대운 흐름까지 안 맞다 하면 아예 이제 갔다 올려라고 이제 뭐 반품 요랑하고 하든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다. 그래서 볼 때는 이 기본적인 사주와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래 각각의 자기 사주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지 팔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 팔자에 자식 복 없고 뭐 부인 복 없고 없는 사람이 뭐 결혼해갖고 뭐 어떡하냐는 거지. 그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데 괜히 뭐 결혼해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결혼해가지고 지 팔자에 복 없는 놈이 남의 팔자가 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그것은 이제 상호 보완이 되면은 이제 다르다는 거죠. 니는 이렇다 하더라도, 그죠? 누구 하나는 이런 사주를 가지는데 또 한 사람의 사주는 여기 잘 있어. 요래 합을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주변에 요래 합도 하고 잘 있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합을 하면 챙기는 거잖아. 합을 딱 하고 있으면. 그 내가 챙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래 했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겠지. 이래 한 가운데서 내가 챙기는데도 운의 흐름이 나쁘면 갈라설 수도 있죠. 그런데 운의 상승운을 타고 있고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내가 나도 챙기고 다 괜찮은데, 지는 이래 이제 뭐 실어갖고 이 궁이 박살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챙기고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의 흐름도 좋아. 그렇다면 일시적인 운이거든요. 그럼 이걸 운인 분석하면 일시적이라. 세운, 연운에서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월운 또는 연운에서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이런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그럼 좀 더 지나봐라. 좀 더 참고 있어봐라. 안 그러면 또 뭐 한 1년 뭐 연운이 뭐 2년씩 3년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한 2, 3년만 어디 뭐 좀 뭐 별거 해봐라라든지. 왜냐하면 누가 한 사람은 챙기니까. 둘 다 이런 구조면 별거가 아니라 이미 일찍 갈라서는 게 낫고, 이제 그걸 이제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궁합을 서로 맞춰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각각의 사주에서 부부 간에 사별과 이별과 단명의 기운을 살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별과 이별과 단명. 그리고 이 각각 본인의 사주를 더 중시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각각의 사주에 상호 보완하고 뭐 이런 거 다 좋다 이기라. 그런데 보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한쪽에서 보니까 이 관계에서 궁과 성을 이제 보는 거죠. 아까 궁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이 자리를 이야기한 거. 성은 또 뭡니까? 성은 남편궁에 해당하는 남편에 해당하는 별. 그러면 이제 이 관이잖아, 관. 관성이죠. 또 그다음에 재성이죠,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이제 여자를 보면 재성이잖아. 이 글자들이 이 사주 속에서 형, 충, 파, 해, 이까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이까지 안 봐도 좋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원진까지 이런 기타 또 아까 뭐 이야기했는 뭐 공망까지 그래 보려고 하면 하나 없고, 그렇지만 형, 충, 살까지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성을 잘 살펴야 되는데, 자, 형이 관이 국을 이루고 있더라. 뭡니까? 합을 해갖고 삼합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관이 목인데, 예를 들면 목이 관이라면 뭡니까? 인묘진이 목이잖아. 인묘진, 그죠? 인묘진 삼합을 톡 이루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이 목에 국이 한마디로 목에 국이 형성돼야 돼. 그럼 이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힘이 강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이 힘이 강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구 사주에 그러면 만약에 관이 강하면 여자 사주가 안 좋겠죠, 그죠? 남자 사주라면 이게 또 재라면, 이게 목이 재라면 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밑에 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환경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잖아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름으로 인한데 그 위에 천간에 지지는 이렇게 국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 이걸 겉하는 금의 기운, 그죠? 금의 기운은 유에 해당되는 거는 신금이죠, 그죠? 금이 이 위에 만약에 턱 떠가 있더라. 그러면은 야는 이로 인해서 뭐를 못 추잖아. 이해되시죠? 이제 요런 것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살피면. 요게 이제 만약에 자 하나부터 만들. 자 사별에 예를 들어서 자 부부간에 이제 사별할 기운이 있나 없나
내 사주팔자 속에서 뭐 죽고 사는 걸 뭐 일단은 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예를 들어서 글자가 재성에 해당되는 글자가 남자 사주에 재에 해당되는 글자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운을 완전히 못하니까 만약에 뭐 여기 있는 글자 이제 묘가 재더라 내한테 정제 부인에 해당되는 글자더라. 그러면 정제 부인이 묘자리는 어딥니까? 술이잖아. 술 묘술이거든. 그죠? 또 천간에는 뭡니까? 을목이잖아. 을목이 이제 이 술과 있다라든지, 그죠? 이러한 관계가 있어. 띄워놔놓고 묘자리에 있더라. 이런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 이러면 이게 재라면 이 금이 되겠죠. 정제,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일간이, 그죠? 경금일간이, 그죠? 만약에 이제 경이면 경술이잖아, 그죠? 경술일간이 옆에 이제 뭐 을목을 이제 갖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재잖아. 이 제 부인이거든요. 을경합 어디 됩니까? 금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조로 이미 요 새가 날아갈 수 있는 구조. 나와의 합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 합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신금인데, 그죠? 경금은 따로가 있어. 내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 내 아닌 나와 결혼해서 다른 사람과 합을 내서 완전히 세됐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급제와 합을 내서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내 사주라 가정합시다. 그럼 내 사주 팔자는 이 누기라. 내 팔자인데 내는 어느 누구와 결혼하더라도 내 첫 번째 결혼한 부인은 이렇게 했구나 이거잖아요. 그럼 내 딸을 선생님 딸이 나한테 시집 보내겠어요. 그러면요. 만약 이걸 알면은 이걸 파악한다는 얘기죠. 이걸. 자, 그 다음에 을묘라고 이 뿌리를 탁 두고 있더라. 아까는 뿌리가 없어서 날아간 거죠. 뿌리가 있다는 건 어떨까요? 내가 잠시 갔지만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 뿌리가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잠시 넘어졌지만 다시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를 우리 살펴야 돼. 이래서 각자의 자기 사주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몇 자리에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게 다 깨지는 것들이거든. 이제 결국 이제 이별하는 사주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봐야 된다. 이제 명을 보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명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명이 끊기나라는 그런 이건 결국은 이제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은 살아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음양으로 볼 때는 양과 음은 양은 살아 있고 음은 죽은 거잖아요. 분별하자면. 그럼 양은 활동하는 것이고 음은 정지된 거잖아요. 그럼 활동성이 정지되면 양에서 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삶에서 죽음으로 간 거죠.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활동하지 않으면 죽은 거와 같다 이거잖아요. 그 활동성이 중단되면 그 시점에서 죽거나 뭐 어디 고정되거나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수명이 다 한다. 그러면 그 활동성이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막말로 또 이걸로 표현하기 좋은데, 자, 내가 활동성이, 자, 만약에, 내 을목이 좋네. 을목이 식상인 자. 그러면 이 수겠죠, 수. 수일간에 을목이 뿌리가 없이, 수일간에 을목이 뿌리가 없이 경금을 만나면, 아까 요 합에 의해서 합금이니까, 그죠? 합금이니까
날아가겠죠. 이 합금이니까. 자, 이래 되면 이제 이 합을 해서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식상이니까. 이건요, 그러면 이 식상이 상관이죠. 그죠? 상관일 수도 있고, 뭐, 이 식신도 있어. 식신보다 활동성은 이 식신을 더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 결국은 개수일간이네. 그죠? 개수일간의 식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지금 이때 이미 이 식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상당히. 그죠? 뭐에 의해서? 인성에 의해서 상당히 이 식신을 불안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운의 흐름에, 대운의 흐름에서 경금의 운이 오면 야는 완전히 뽑힙니다. 야의 식상이 뽑히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결국은 이제 오행의 기운 쪽으로 본다면, 물상적으로 본다면 도끼로 나무를 잘라내는 거죠. 곡괭이로 나무를 패낸 거예요. 완전히. 곡괭이로 나무를 패내는 거지. 그래, 이거 없어진 거잖아요. 늘 이러한 환경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내 팔자가 늘 이런데, 그런데 운에서 경금이 또 딱 왔어. 그럼 또 합을 해서 이미 이제 곡괭이로 이제 땅을 파내버린 거죠. 그러면 그 대운의 환경 속일 때 이미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의 식상은 굉장히 불안하죠. 이 환경 때 특히 대운의 환경이 이렇게 있는데 또 경이라 하면 또 오더라. 연운에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또 왔다. 이때는 이제 진짜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만약에 이게 식상이면 내 건강이고, 만약에 인성이라면 또 어떨까요? 우리 엄마고. 이게 관이라면 내 남편일 것이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것을 살펴봐야 된다. 이게 내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 된 거라? 아니죠. 이게 내 팔자라는 거지. 그렇게 각자의 팔자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저놈의 인간 만났어. 어떠고 저떠고. 내 저 옆에 내 만나서 어떠고 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짜로 내 것인 걸 모르고 이게 내 것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제 남을 그래 하게 되는데, 남을 탓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이해하시면 이게 내 것. 그래서 어디 보면 수용하면 돼요. 이것도 다 내구나. 내 거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 했는 그 육신 활용법으로 의해서, 그죠? 내가 뭐 어떤 진짜 뭐 엄마의 도움을 받든지, 엄마의 도움이라면 인성의 도움을 받아야 될든지, 또 아니면 내가 뭐 많이 베풀어야 되는지, 내가 나를 채워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부간의 사별, 이별, 뭐 단명, 뭐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은 합거, 그죠? 그다음에 충파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분별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본다. 그다음에 또 보면 부부로부터 일어나는 자식의 운을 살피되 그 운이 극형충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걸 또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명을 볼 때는 고부간의 합을 이루고 있는지도 살펴야 된다. 이건 이제 이 옛날이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막말로 이 고부 간의 관계가 이 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사실 그래요. 그건 또 봐야 되겠지만은 요즘은 전부 헷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살잖아. 웃자다가 뭐 시어머니들이 한 번씩 가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자주 있을 때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라. 부부 간의 원진이라 해도 뭐 안 보면 보고 죽고, 뭐 보면 또 막 믿고 미움이 싹 타고 이러거든요. 그 다문만 내면 괜찮아요. 다문만 내면.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대체할 수도 있다. 각자의 사주 팔자 인연궁합에 재관식 육신의 인연을 살핀다. 이게 이제 재관은 이런 거죠. 그죠? 남편 성, 또 부인 성, 그 다음에 자식 성.
그죠. 그걸 살펴갖고, 그 이제 합에 의해서 날아가는지, 형충파해를 통해서 깨지고 있는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한 그것들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남자라면은, 만약에 부부, 자, 내하고 궁합을, 이제 각각의 사주를 이 보지 않습니까? 각각의 궁은 궁대로 봐야 되는데, 보는 데 있어서 서로 일주가 서로 천충지충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을 결혼해서는 평생 살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걸 보거든요. 다른 환경은 나의 근본적인 환경, 우리 조상, 우리 부모 형제들 환경, 그 집 부모 형제가 우리 이제 가족이 잘 맞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여기 또 자식 우리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면 있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는 사회적 환경이지만 여기는 나의 환경이거든. 그 이것들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주는 각각이 나잖아요. 그래 천충지충하면은 생각도 안 맞고 안 맞는 거라.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 그런 걸 봐야 된다. 여기서는 궁합에서는 이제 합이 이제 중요한 거죠. 합. 여기 우리가 합이란 방위합도 있고 삼합도 있고 육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부의 합은 육합을 뜻하는 거죠.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잖아요. 방합은 어떤 가족적인 합이잖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육합적인 관계가 더 중시한다는 거죠. 그게 더 잘 맞다는. 그 다음에 사주의 구성을 통해서 성격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걸 살핀다. 그럼 사주 팔자에 아까 개인적인 것이죠. 팔자에 어떤 각각의 성격을 먼저 살펴본다. 그래서 그 성격이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제일 1번 순으로 이야기했던 각각이 자연의 그 오행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이걸 상호 보완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여기서 우리 그 사람의 성격이 오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격이 오행이 그 사람 사주에 또 가장 두드러지게 있는 오행 그걸 내 성격으로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상대방과 잘 만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나는 예를 들어서 이 금의 성향이 강했어. 그죠? 금의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내 성품은 어떻습니까? 딱딱 부러지더라. 성격이 칼 같다. 이런 거잖아요. 바로 이야기하면, 그죠? 이런 건데.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은, 을목이 가장 부드럽잖아. 목이 부드럽잖아, 목은. 간목이든 을목이든. 금은 이렇고, 목은 차고 나가는 힘이 있지. 그죠? 차고 나가는 힘이 있다. 그런데 구조상은 자연에서는 금극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힘이 웬만하면 여기에 못 이기죠. 이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 딱 부러지게 내가 절제의 걸. 그러면 내가 없어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래, 여기는 비전적인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없어. 그럼 내가 앞으로를 보고 비전적인 사람.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잘 맞을까요? 나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잘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만나야 되고 저 사람은 만날 필요도 없어. 딱딱 구분해가 만날 사람만 만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퍼져가면서 내가 사람 만나려고 막 하거든. 그럼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 요렇게 다른 줄을 모르고, 이렇게 다른 줄을 모르니까. 만약에 요가 여자고 요가 남자더라. 저 맨날 철레팔레 어디 쓸데없이 그러 돌아다니노. 그 사람 만나가 맨날 손이나 무지 많은데 이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나봐야 내가 뭔가 이 비전이 있을 거고 혹시 안 하고 그 사람 같이 또 사업가 돈을 낼 수도 있을지 어떤 사회성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아니거든. 그러면 남자 여자와의 관계다.
남자들이 되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여자라고 금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목 하면 여자는 남자한테 계속 불만이지. 그 남자 또한 저 씨는 내가 뭐 좀 뭐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못하게 저런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관계들은 이제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저렇고. 근데 이런 이제 이해를 시키는 서로가 그죠? 그런 관계. 자, 그다음에 또 보면 각주 아까 이 연월일시 각주에 용신을 보는 겁니다. 용신의 힘을 상대방의 사주가 극하는지 생하는지 또는 설하는지를 살필다. 여기서 각주라는 연월일시를 뜻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주에 용신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주, 각각의 사주의 남자 여의 관계의 용신이라 해당되는 글자에 그 상대방, 나는 예를 들어서 금이 용신인데 그 상대방은 화기가 억수로 많더라. 그죠? 그럼 그 화기로 인한 나는 오히려 그럼 화기가 많다는 건 내가 금이 용신이라면 화기는 나한테는 귀신이에요. 안 좋은 거잖아요. 내 용신을 극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상대방의 화기가 많더라. 그러면 내가 꺼려야 되는 귀신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좋지 않겠노. 그럼 결국 아까 이야기하는 내가 그러한 자연의 기운을, 금의 기운을 많이 받아야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운이. 그런데 상대방의 아내의 운에 화기가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화급금 하니까 나의 어떤 사회적으로나 내가 성장하는데 제재를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빠집니다. 그 다음에 각주의 기운에 서로 기운을 살피되 서로 합인지 충인지를 구분한다.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는 이제 일주 서로 천충지충 뭔지 알죠? 천간이 서로 충, 지지가 서로 충은 천충지충. 그다음에 천은 충할 수고 지지는 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천간의 것은 보기,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다음에 생각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남들이 봤을 때 보여지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 나의 생각 각각이. 그러면 여기 이제 남과 여라면 그 생각이 합을 하면 생각이 잘 일치된다는 거죠. 잘 맞다는 거고. 그럼 밑에도 지지에도 합을 하면 서로 정신과 몸이 다 잘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이 아니고 만약에 충을 하면 이거는 정신적인 면에서는 충하고 지지에서는 합을 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 이야기하면은 뭔가 생각 자체가 안 맞구나. 그러나 이 현실적인 합은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제일 안 좋은 거는 천충지충은 어쨌든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운의 흐름에서 이제 서로 운의 흐름이, 대운의 흐름이 서로 아까 극하는 관계.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는 화운으로 가는데 쥐는 수운으로 가고 있대. 이런 거는 언제 살펴나면은 안 되는 게 중복될 때, 안 되는 게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이렇더라, 겹치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공망 본다는 거는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고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여기서 또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이제 천간과 지지에서 자, 요거는 지우고 여하튼 남녀로 하겠습니다. 남녀 그러면 뭐 여기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8개.
여기도 뒤에 뭐 더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서로 두 사람의 이제 이 일주다 놓고 보고, 그죠? 그러면 아까 이제 이런 관계가 좋다라고 안 했습니까? 합의 관계, 육합을 우수적으로 보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그다음에 이전에 각각의 것을 볼 때, 내가 천간이 내 지지를 합을 하고 있다 이런 관계, 그죠? 서로.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내 부인을 또 아니면 내 남편을 굉장히 아끼고 챙기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거잖아. 합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챙기고 하는구나. 또 합에 의해서 그게 합화된 글자가 이렇게, 이거 지장간을 뜻합니다. 만약에 을이라면 지장간은 묘도 있을 끼고 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경금일간이라면 이 을이 아니라 여기가 묘라면, 그죠? 그럼 이 속에 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을경에 합을 하잖아요. 만약에 남자라면 재잖아, 재. 재면서도 재를 합을 해서 내 한투로 끌어오게 하잖아. 내 오행으로. 그럼 부인을 여하튼 내 옆에 두게끔 하는 거라. 내가 아끼는 것이. 이렇게 챙겨낸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 사주 팔자에 이미 부인을, 그죠? 부인을, 남자 사주라면 부인을 지나치게 챙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나의 성격이 그래 돼 있어.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어디 내 눈앞에만 있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 그럼 집착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 사주를 봤는데 그 여자 사주와 또 그의 을목이라, 그 여자가. 그럼 어떨까요? 진짜 제대로 임자 만났는 거지. 이 내 성격에 부인을 챙겨야 되는 사주인데, 부인을 잘 챙기고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주인데 선을 봤는데 그 상대가 을목일주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여자와 바로 꼽혀버립니다. 바로 꼽히는데 어떨까요? 그러면 완전히 이 책임질을 하겠죠. 그러면 집착하게 되는 거라. 원래 내 구조가 그래 돼 있는데 상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면 이 집착증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증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병화나 화라. 나는 이런 구조를 챙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집사람은 여기 이 여자, 상대 여자는 병화라. 굉장히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여자를 안 좋아하지. 원래 나는 저렇게 챙겨야 되는데 지 잘났다. 이제 꿀리지. 나 스스로 꿀려서 그 여자랑 못 사는 거지. 근데 이러한 상황들, 결국은 놓고 보면 뭐였습니까?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대우주, 대자연의 어떤 순환 법칙에 의해서 읽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다 자제들 이래 출가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연애를 한 2, 3년 해버리면 사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처음에 차라리 있으면은 생이라고 한번 가봐라. 한번 보고. 아예 사귀기 전에. 그 한 2, 3년 사귀고 나면은 아예 궁합 안 보는 게 낫고. 몰라, 참고하려면 봐도 되는데 이미 궁합 보고 안 좋다고 이 갈라서기 하려면 너무 그 당자들한테도 힘들 것이고 좀 몰라,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그러면 그러면 우야만 되노. 이런 방비책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대책만 갖고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안 좋은 걸 가지고 자꾸 해서는 안 되겠죠, 그때는. 이래서 궁합도 잘 활용하면 또 결혼을 한다, 그 연애하기 이전에 보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돼서 말도 잘 맞고 생각도 같고 막 잘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로 잘 맞으면 다행인데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진짜 일시적으로 공감대만 형성되는 얘기지 그게 실질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적으로는 누구한테든지 서로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면